네,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학 담당하고 있는 차명준입니다. 20학년도 첫 시험 무사히 치른 것을 먼저 축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다면 당연히 지극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완벽하거나, 정말 던졌거나, 이제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물리학 원을 풀었는데요. 느꼈던 거는 전체적으로 쉽다였습니다. 이전 교육 과정이 지나가고 새로운 교육 과정이 되면서 첫 번째 치는 시험이었는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 정말 어려웠던 내용이다. 돌림임, 유체역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학 2 또는 교육 과정 빠지게 되었고요. 심지어 교류를 담당했던 파트도 빠졌고 뭐 전기적 파트가 상당 부분 이제 물리학 2 또는 통합과학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많은 분이 빠져서 만약에 어렵게 낼 부분이 있다면 역학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어렵게 나올 만한 역학도 정말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몇몇 문제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보기 선지에서 페이크 또는 낚시형 그런 그런 문장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거기에 많이 빠져들었다면은 조금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라고 생각 들었던 것 중에 뭐 20번 문제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분석형 근데 그 실제로 계산은 아니고 그 분석형 문제거든요. 그런 분석형 문제가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 계산이 이제 4번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 났던 거 생각하면은 계산을 차지했던 그런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첫 시험이었고 교육과정 바뀌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교육청이 냈지 여러분 정시를 생각하는 분야 또는 수시 최저를 생각하시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치는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저자세로 뒤쪽에서 관망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뭘 체크해 봐야 될 거냐면은 만약에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물리학 원을 얼마나 방학 동안 그리고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늦어졌던 개학 동안 얼마나 복습을 했는가 초점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쳤던 시험 제가 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영상에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따라서 잘 이해할까 생각하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당연히 이거는 맞춰줘야 될 문제 또는 이런 이 보기는 찍으면 안 되는데 네, 이 보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찍으셨던 분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이 많이 안 되었다 또는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좀 강하게 말을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왜 틀렸나, 이거를 왜 찍었나를, 이 보기를 왜 찍었나라는 거를 스스로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고 했다면은, 1등급 컷은 한 47점 정도 예상을 합니다. 3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빡딱 1등급, 그 밑으로 틀리면 다 2등급 이렇게 되는 정말로 쉬웠던 수준이고요. 그게 내신 문제 수준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정말 기초적인 문제를 얼마나 막 학력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잘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점이 많이 모자랐는가 또 내가 이런 생각을 왜 가졌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P점에서 비스듬히 던진 공이 곡선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선 경로 일단 쳐놓고 볼게요.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Q를 통과했다고 뜨는데 요거는 제가 옆에 적어놨 지금 옆에 보면은 1강 2.1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겁니다. 수능 특강 여러분 보고 있는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연계문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보시면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나와 있죠. 물리학 2, 물리 2. 네, 이전교육 과정에서 물리 2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물2의 일본 문제의 수준이 이렇게 내려왔구나라고 보지만 사실상 그놈이 그놈이죠. 뭐냐면은 속력과 속도 그리고 위치와 변이를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학 원을 배웠다면 가장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다 나와 있죠. 속력이 변한다. 속력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잘 아시고 계시듯이 저거죠. 뭐라 해야 되지? 방향은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네, 방향 존재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크기만 있는 물리량입니다. 크기만 있는 물리량인데 그래서 크기가 변하는 운동이다 해가지고 얘는 맞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가장 빠르고 느려지다가 가장 느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지금 보다시피 방향이 지금 계속 곡선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도 없는 소리고, 세 번째,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이의 크기라는 거는 저거죠. 변이의 크기는 위치 변화량이죠. 말 그대로 위치 변화량은 P에서 Q,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거는 요거죠. 변이 크기는 요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거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다시 경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항상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경우 이게 변이랑 이동거리랑 같아진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렇죠.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작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그림은 드론 연결된 질량 M의 상자 공중에 정지해 있답니다. 옳은 거 골라보고요. 중력각도는 G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수특 1강 2.19번 보면 이것도 아예 드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똑같은 소재를 썼고 거의 비슷한 걸 물어봤거든요. 같이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그거죠. 바로 정지. 정지라는 거는 알짜 힘, 그러니까 알짜 힘이 그렇죠. 제로인 걸 뜻하죠. 알짜 힘이라는 거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의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이 실제로 힘이 없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패시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요 녀석이죠. 아래를 향하는 바로 중력은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는 이만큼 크기를 갖고 있는 이런 윗방향도 존재해야 되겠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마찰력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찝어주는 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보기 살펴볼게요. 중력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중력은 고려해야 된다. 틀린 말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상자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라 되어 있는데 알짜힘 정지했기 때문에 크기가 제로라고 그랬죠. 나가리 치고요. 세 번째, 제가 미리 쳐놨죠. 파란색 줄로. 뭐냐면은 드론을 A라고 할게요. 상자는 B라고 하고요.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관계.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뀐 관계입니다.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맞는 말이도 니은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작용 반작용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바뀌는 관계라는 거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자 A를 내뱉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통합과학 수준이죠. 딱 봐도 통합과학에서 여러분 뒤쪽에 핵융합, 핵분열 배웠고요. 질량 결손이라는 것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요 핵융합, 핵분열을 하면서 질량이 없어지는 그 질량 결손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연계분항은 5강 3점 10번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같은 경우는 핵반응식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이걸 핵반응식을 적는다면은 2의 1H의 3중수소가 합해져서 헬륨과 그 다음에 질량 A가 되는데 이 질량 A를 더하고 이렇게 보면은 남는 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즉 중성자라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되겠고요. 그리고 핵융합 맞는 게 핵 두 개가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핵융합 반응도 맞는 말이고 디귿을 밑줄 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틀렸다면은 5번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5번. 맞죠? 5번. 3번과 5번 둘 중 하나인데 5번을 많이 찍은 이유 뭐냐면은 헬륨의 질량은 요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에너지라는 존재, 이 에너지의 존재는 뭐를 통해서 나온 거다? 그렇죠. 질량 결손이더라. 그래서 질량 결손으로 나왔던 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헬륨 질량도 질량이지 에너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중성자. 즉 헬륨이라는 녀석은 M1,
M2 중성자 미안합니다. 끼어 있구나. 이렇게 M3도 있지만 하나 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도 모두 다 포함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M3를 제가 중간 못 봤는데 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M1 플러스 M2는 M3 플러스 헬륨 이온의 원자핵, 그 다음에 질량 결손된 에너지, 이 녀석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4번 도르래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요거 여러분 작년까지 보셨던 도르래 문제 혹시 이전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도르래 문제 똑같은 것을 많이 다 배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말 그대로 도르래 문제 평가를 하는 거지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때는 시를 중간에 끊던가 당기던가 이래가지고 가속도 방향의 변화까지도 모두 고려를 하게끔 나올 거니까 일단 지금은 도르래 문제 내가 취약하구나 라는 것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문제 27명 중에서 9명 33%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2학년 물리학 1 이거 배우고 있거든요. 얘들에게 물어봐도 어지간한 애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좀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혼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혼낼 건 혼내야 돼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고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죠. 가만히 놓았다. 예, 가만히 놓았다. 이 말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처음 속력은 제로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처음 속력은 제로. 처음 속력이 제로일 때 결국에는 똑같은 거리 L만큼 갔을 때 시간의 비를 구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시간의 비를 구하라는 거는 저거죠. 이게 가속도의 비를 나타내더라. 네,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가속도의 비율을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배웠었습니다. 뭘 배웠냐면은 물론 그래프로 풀어도 공식으로 풀었는데 저는 일단 공식 먼저 가볼게요. 뭘 배웠었냐면 요식 배웠죠. 요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처음 속력이 얼마더라? 그렇다. 제로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프로 푼다면 또 간단하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항상 그래프 그릴 때 무슨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냈고 처음 성경은 우리가 다 알죠. 제로라는 거. 그래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꿨을 때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어찌됐건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제 이래놓고 비율을 갖고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거죠. 자, 넓이가 똑같다. 그냥 넓이란 이야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 넓이는 그렇다. 넓이는 저거죠. 넓이 이꼴 이동거리. 잠깐만요. 네. 이동거리 변이. 정확히 말하면 변이죠. 변이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변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거죠. 공식으로만 따진다면 제곱 까먹었습니다. 예. 이 변이가 L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거는 가속도와 시간의 비율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가속도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 뭐냐면은 질량은 B가 A의 4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선생님 문자 M이라고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거 없이 바로 이렇게 4M 그리고 M이라고 적어줍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풀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쌤 이게 어떻게 나와요? 궁금해하면서 모르겠다고 저거 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내가 물리학 원에서 뭘 배웠는지 한 번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전체 질량 5m분의 중력을 받는 요 B 4mg 해가지고 5분의 4g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나 같은 경우는 전체 질량 5m분의 중력의 mg 이래가지고 5분의 g라는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속도 B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몇 대 몇이에요? 가속도 B가 그렇죠.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A의 비율은 4대 1이 되겠죠. 가속도 비율은. 자, 그러면은 가속도 비율이 4대 1이기 때문에 적어 봅시다. 뭐냐면은 L은 이제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4대 1이죠. 즉 4대 1이면은 T제곱은 1대 4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내야 되겠죠.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식으로 빠르게 푼다고 풀었었는데 그럴 거 없이 이제 기울기가 4대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넓이가 같다 이 넓이가 같다 해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가 동일하다 해가지고 뭐 T1 뭐 T2 뭐 V1 V2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 기울기비가 4대 1이라는 거, 가속도비가 4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프로 해야 되지만 둘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성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성체. 일단 이 문제가 일단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수능 특강 7강 2점 11번 13번 그리고 3점에 12번을 저걸로 했어요. 연기가 돼서 나왔는데 분명 요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심지어 4번보다 더 많이 틀렸습니다. 7명밖에 맞추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자성체에 대해서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자성체란 단어를 꼼꼼히 봤다면 여러분 이 문제 낚였을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자성체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거. 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변하죠. 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같이 변하냐 반대로 변하냐 해가지고 강자성체 상자성체가 같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상자성체 해가지고 반자성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해가지고 외부 자기장에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변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이 실험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과만 갖고 볼게요. 강자성차, 상자성차 외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내가 자석을 이렇게 놨어요. N극을 놨으면은, 자, 자기력선 그려볼게요.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갈까요? 들어갈까요? 그래서 자석이 나간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자, 얘가 강자성체야 또는 상자성체예요. 어차피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자기화되는 정도가 다른 거지 방향은 똑같을 거니까 그냥 편의상 강자성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강자성체는 자기장 방향에 그대로 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N극, S극이 되게끔 되겠죠. 그 만약에 이게 강자성체라면 이 얘네들은 여기가 S극, N극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끌려다닐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N극, S극 관계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즉 저는 편의상 N극이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방향이 S가 됐건 N극이 됐건 강자성체는 얘네들은 항상 그렇죠.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나타낸 게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렇죠. 나가 있네요. 나는 S극을 가까이 할 때 끌려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습니다. 뭐 강자성체라고 합시다. 네.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의 N극을 가까이 하더라도 이놈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끌려온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반자성체라고 하면은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기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석의 극성과는 무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A는 밀려난다. 반자성체, 즉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면은 오지 마라고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은 A가 끌려온다가 아니라 밀려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N극 가까이 갈 때 밀려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밀려나더라. 그럼 얘는 자석이라고 보고 이게 N극이 밀려나게 이거 S극이네. 그럼 S가 다가오면은 밀려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미안해요. A가 밀려나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게 N극이니까 S로 돌리면 붙겠네. 아니란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풀면은 이거 무조건 기억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기억 찍었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네. 기억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 1번, 3번, 4번 셋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이것만 안 걸리게 되면 니은디귿을 그냥 풀어요. 즉 기억은 여러분들 속된 말로 매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니은 유리막대는 밀려난다 있잖아요. 밀려나면은 반자성체입니다. 실제로 유리는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반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볼게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예. 이게 바로 끌려오긴 오는 거기 때문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특징 설명 잠깐 했었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오른쪽이면 계속 오른쪽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가는 거 N극만 잡아주시면은 붙거나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6번. 6번은 저거죠. 연력학 문제입니다. 전형적 연력학 문제인데요. 연력학 과정 많죠. 등압. 여기는 등압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도 있고, 그 다음에 등온. 즉 온도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등적 이래가지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뭐가 고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여러분 물리학 1을 배웠던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팽창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부피가 늘고 압력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은 부피 압력 PV 그래프라 부르죠. 이렇게 되는데 압력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넓이만큼 뭐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1의 크기가 되겠죠.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단열 가볼게요. 단열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열 교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자, 열이라는 애는 그렇죠. 기체가 한 일과 그 다음에 뭐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까지 포함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없기 때문에 Q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팽창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피는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그렇죠.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는 내부 에너지는 그렇죠.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도 당연히 팽창이니까 증가하게 되겠고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말이 헷갈렸네. 네. 압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네.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배웠습니까?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 곱하기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일정하다고 배웠죠. 우리가 부피 곱하기 압력은 일정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온도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었대요. 온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늘었으면 압력도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이렇게. 더 줄어야 되겠죠. 자, 보일의 법칙 까먹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력학에서 분명히 이거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한 거 찾아보게 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맞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20문제 중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인데 일단 이 문제 자체는 현재 가장 트렌드 문제예요. 상대성 이론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유 길이, 고유 시간 예전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상대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시성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현재 트렌드는 감히 말하건대 동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걸러야 될 답변으로 1번과 5번을 찍었잖아요. 기본적으로 5번 찍은 학생은 많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통렬히 반성하세요. 이거는. 자,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가설로 배웠는데 그 중에 빛은 누가 보더라도 속력이 어떻다고 배웠어? 일정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누구나 봐도 c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으로 동일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빛의 속력은 누가 크고 누가 작다 필요 없어요. 아예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다 끄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찍고 앉은 사람은 뭐냐고 도대체. 5번 제끼 당연히 제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을 물었거든요. 지금 B가 관측할 때 0.6c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뭘 묻는 문제일까요? 상대속도 묻는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나를 볼 때 그 상대 속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보거나 너가 나를 보거나 그게 상대적으로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히어로스톰처럼 시공이 오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널 보거나 너가 날 보거나 항상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적어도 속도만큼은. 그래서 0.6c보다 크다가 0.6c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과 5번은 기본적으로 제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2번, 3번, 4번 중에 몰렸다면 말이라도 나는데 1번과 5번 찍은 학생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냈다면 죄송한데 보면 볼수록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얘가 이거를 왜 찍었을까라는 거. 애초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조건이 두 개예요. 내가 널 볼 때, 너가 날 볼 때에 똑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빛의 속력은 항상 동일하다예요. 누가 보든 간에. 심지어 내가 빛을 향해서 오고 있더라도. 그 조건을 바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아예 그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가장 A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 했을 때 나머지 문제를 보면 봐야 되겠죠,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광원에서 방출한 빛을 제가 밑줄 치는 거 볼게요. PQ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누가 볼 때? A가 볼 때. 즉, A 입장에서는,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 A 입장에서 Q는 다가올까요, 멀어질까요? 그렇죠. A 입장에서 Q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P는 A 입장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가오고 하나는 멀어지는데 빛은 동시에 따닥하고 도착했대요. 네, 그러면 어디가 더 멀까요? 그러니까 A는 지금 이걸 움직이면서 보고 있어요. 움직이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따닥이 되겠지만 B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멀어지고 가까워져요. 그 B 입장에서는 뭐가 더 길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A 입장에서 따닥이 되겠지만 얘는 가까워져 얘는 멀어지니까 당연히 P에서 광원까지가 더 짧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L이라고 했는데 그럼 광원에서 Q까지는 적어도 L보다는 크다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니은 볼게요.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L 땡이라고 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얘기했던 거 이거 동시성을 묻는 문제.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A가 볼 때는 동시지만 B가 볼 때 동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A가 볼 때 동시, 얘는 멀어지고 P는 멀어지고 Q는 가까워지는데 동시에 도착했더라. 근데 B는 동시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당연히 길이가 애초에 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B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보세요. 광원 입장에서는 얘는 이렇게 가는데 장소가 다가와요. 이렇게. 그렇게 틱틱 만나는 거고. 지금 여기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P 입장에서 얘가 멀어져. 이렇게 슥 멀어집니다. 아이고. 슥 멀어져. 이렇게. 근데 B도 슝 하고 가서 만나게 되겠죠. A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P 그러니까 L 값이 광원에서 Q보다는 더 짧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몇 번이냐? 바로 3번입니다. 보세요. B가 관측할 때 빛은 P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돼 있죠. 더 짧으니까. 당연히 더 짧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사실은 골라야 되죠. 항상 아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이거는 누구가 결정하냐면은 관찰자가 결정하죠. 관찰자가 볼 때, 관찰자의 눈에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이거 꼭 기억하고 갑시다. 움직이는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B가 관측할 때 A 시간, 당연히 B가 볼 때는 A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A는 항상 느리게 갑니다. 이거는 얼만큼 느리게 가요?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건 나왔지. 더 빠르게 가면 더 길게 늘어지고 천천히 가면 더 천천히 늘어진다. 뭐냐? 그냥 거의 또이또이다. 이렇게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음, 적어도 1번과 5번 찍으신 분은 반성하셔야 되고 4번도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한 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 헷갈릴 건데 이게 내가 볼 때 바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보면 선생님이니까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생각을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8번 갑니다. 8번 수능 특강 7강 2점 19번이랑 그냥 평가원 기출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무선 충전으로. 제 기억이 맞으면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 6월 아니면 9월 문제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볼 거는 제가 볼 건 요거예요. 전류의 세기 I는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건 직류가 아니라 교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전류가 만들어내는 뭐가 있죠? 자기장이라고 배웠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배웠는데 자, 전류가 늘어납니다. 그럼 자기장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들어요. 왜 당연히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럼 자기장의 원천은 뭐기 때문에? 전류기 때문에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전류랑 자기장 서로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부터. 자 그러면은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류가 증가란 얘기는 자 플러스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기장도 플러스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은 이게 변하죠. 자기 손속이 변한다라고 배웠죠. 우리 여러분들 패러데이 전자기도 법칙 할 때. 그래 왜냐 자기 손속이 뭔데요? 네, 자기장과 자기장을 묶는 요 넓이 이것들의 곱을 우린 자기 손속이라고 물리학 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넓이는 그대로 미안합니다. 넓이는 그대로예요. 왜냐면 코일이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죠. 왜냐? 전류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할 때 유도전류 당연히 흐릅니다. 두 번째 감소한대요. 자, 전류가 감소한대. 그럼 자기장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감소한다는 말 자체는 변했다 안 변했다? 그렇죠. 얘도 변했어요. 다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했어요. 그럼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죠. 흐른다. 변하면 흘러요. 안 변하면 안 흐르고. 이거 여러분 통합과학 때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무선 충전한 전자기도 현상 이용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즉 계속 우리 설명했던 게 전자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티것 이렇게 세 번,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가볼게요. 9번, 전기전도성.
가지고 그냥 또 한번 볼게요. 전기전도성 결정하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 나오죠. 뭐냐면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 과거 교육 과정에서 띠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띠간격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띠틈이 넓으면은 부도체, 절연체죠. 그 다음에 좁으면은 또는 그냥 좁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없다시피 하면 거의 없다 싶으면은 도체죠. 그리고 요 사이가 바로 이 사이가 바로 뭐냐면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A는 자, 단은 A를 닫았더니 전류가 흘렀다. B를 닫았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A는 당연히 도체, 전기 전도성 A가 B보다 당연히 좋겠죠. 이거는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는 B는 반도체에 비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띠 간격 크다라는 거 이렇게 갖고 있었죠. 넓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에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는 솔특강 126쪽, 127쪽에 보면은 7강이에요. 과학 돋보기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7강 2.2번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전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그렇죠. 자기장도 증가하겠죠. 근데 처음에 T1일 때 전류를 줬더니 원래는 이렇게 했대요. 원래는 직선 도선과 자침, 그러니까 나침반이죠. 나침반 이렇게 되도록 가리켰대요.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I를 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니까 색깔 바꿔볼게요. 주황색으로 북서쪽을 가리킨대요. 그래 북서쪽 이런 식으로 시간을 대충 11시, 10시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자기장 방향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나침반 입장에서. 나침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왼쪽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알다시피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미안합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무슨 손 써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전류, 그 다음에 감아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류 방향은 나침반 기준 봤을 때 남쪽에서 북쪽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하면은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더라. 그래서 단자 A는 전류 방향 알죠? 무슨 극에서 나가서 무슨 극으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더라. 그래서 직류전원 장치 단자 A는 플러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 서쪽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봤었죠. 해가지고 기억도 맞는 말 되겠고 D극 가볼게요. 이제 T2는 EI를 줬대요. EI. 자 전류가 아까 커지면은 자기장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커진다 그랬어. 그러면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나침반은 더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은 더 크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 5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까지 이렇게 손가쁘게 달려봤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갈 건데 갑자기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일 문제가 저번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번 교육과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 왜 틀리나 봤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스펙트럼 있죠. 이거를 은근히 볼 줄 모른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가운데 뭘 달아놨냐면은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라는 녀석 요 스펙트럼 요 나오는 전자의 전이 상태에서 나온 에너지 이 에너지는 당연히 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크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뭐는 커질까요? 이 에너지는 뭐랑 비례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진동수랑 비례관계죠. 근데 이 진동수는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뭐에 또 저거 할까요? 비례할까요? 네. 한 가지 기억할 거. 자,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배웠죠. 근데 이거를 또 굳이 나타낸다면은 이거 있죠. 빛을 이렇게 배웠죠. 빛은 뭐냐?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적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라는 녀석은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더라. 아, 그러면 관계 나왔네요. 에너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크면 파장은 짧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2번과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5번도 있다가 볼게요. 5번.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선이 4개죠. 6번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6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6번 해가지고. 자, 에너지 크기 어디가 제일 클까요? 그렇죠. 6번에서 2번이 제일 크죠, 지금. 여기서. N2 상태를 전이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는. 그러면은 에너지 제일 큰 게 6번이 파장이 제일 짧더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몇 번이 적을까요? 뭐가 6번에서 2일까요? 파장이 제일 짧은, 그렇죠. 기역이 바로 저거죠. 얘가 6에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그렇죠. 5번에서 2번이 니은. 그 다음에 4번에서 2번, 3번에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은 다 나왔네요. 진동수는 A가 커요, B가 커요? 그렇죠. 당연히 B가 크죠. 당연히 B가 크고, 그 다음에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그렇죠. B가 더 크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파장은 450 나노미터보다 그렇죠. 적어놨죠. 여기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니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틀리는 유형 중 하나인데 요 관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요거는 굳이 내가 풀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러분들 정말 잘 풀어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기억합시다. 1이라는 것은 그렇죠.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빼준 거다.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빼준 거다. 열 효율은 그렇죠. 내가 인풋한 것분의 고열원 인풋한 것분의 1 한 비율이 되겠더라. 이거 갖고 쭉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누구나 다 알듯이 3번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광전효과고요. 광전효과 더불어서 제가 한 거지 몇 년이냐? 예, 기억도 안 나는데 하긴 엄청 오래전에 물리원을 배웠는데 그때 물질파가 물리원에 있었는데 그게 물투로 갖다 다시 물원으로 바꾸었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 나오는데 요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물질파 파장이라는 녀석은 드브로이가 이렇게 정했어요. 네, 드브로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드브로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죠.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도 풀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식만 적어놓고 볼게요. 자, 이 K가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이 식을 그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만 보자고 일단은. 자, 여기서 볼 거.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광전자 속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EA와 EB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최대 운동 에너지. 네,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결정할까요? 빛의 진동수를 결정할까요? 당연히 빛의 진동수를 결정해. 빛의 세기는 빛 알갱이, 그러니까 광자라고 표현해요. 광자 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빛 알갱이 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광전자 수랑 연결됩니다. 근데 빛의 진동수는 말 그대로 빛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겠죠. 지금 A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단색광 A의 진동수가 단색광 B의 진동수보다 더 그렇죠. 크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크기 1에 대한 운동 에너지 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렇죠. 2분의 1의 mv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전자의 질량을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전자 질량 안 변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너지 결정짓는 놈 바로 요 그렇더라. 속력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결정하는데 쌤 운동 에너지 써도 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질량 안 변하잖아. 가만 냅두고 자 여기서 VA와 VB 누가 더 크다고요? 그래 VA가 더 크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물질파는 물질파 파장 누가 더 길까요? 그렇죠. 얘가 작기 때문에 파장은 B가 더 길겠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B의 세기. B가 뭐예요? 그렇죠. B, 요거 단색광 B인데 얘 증가시킨대요, 세기를. 그러면은 EB,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광전자의 수가 증가더라. 관련 없다. 나가리 치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14번. 14번 반도체 문제네요. 자, 뭐 다 제껴놓고 불 켜졌다고 얘기 나온 거 다 알고 있죠. 보면은 연계 문항 확인하시고요. 회로 분석하는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교류 회로가 나오면서 뭐 유도 리액턴스, 뭐 용량 리액턴스 열심히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A를 봤더니 A를 도핑시켰습니다. 규소 실리콘에다가 A를 도핑시켰더니 지금 전자가 남네요. 야는 무슨 반도체? 그렇죠. 야는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N형 반도체 맞는 말이 되겠죠. A의 원자가 전자, 규소가 실리콘이 몇 개인데? 4개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한 개 남기 때문에 5개가 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 켜졌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불 켜졌다. 순방향 전압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XY에 대한 문제네요. 이제. 자, 순방향 켜졌다는 이야기는 자, 플러스에 뭐가 연결돼야 되고요? P.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는 N형 연결돼야지 흐른다라고 순방향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X는 A가 아니라 Y가 A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옳지 않은 거는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Y,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류 흐르게 하고 P형 반도체는 그렇죠. 양공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이것도 역시 여러분 물결파라 해가지고 물결파도 그렇고 수면파도 그렇고 그놈이구나. 어찌됐건 그거랑 그 다음에 소리 간섭. 예전에도 소리 간섭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가지고 P 지점, Q 지점의 상쇄 간섭 그리고 O 지점의 보강 간섭 나온 거는 물투에서 다시 내려온 내용인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꼭 비슷한 게 여기 보면은 수면파랑 꼭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영역을 이렇게 한번 싹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잡았을 때 임의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잡아보면은 뭐 지금 내가 좀 못 그리긴 했나봐요. 네, 이렇게 대충 잡았을 때 요거 이렇게 볼게요. 빨간색으로 영역 잡으면 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대충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잠깐만요. 좀 다시 그려보자. 요 그림대로 그려야지. 네. 가장 끝이 우리가 상세 간섭이라고 했었죠. 요렇게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문제상에서는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면파도 똑같아요. 이게 이런 그림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런 그림꼴인데 지금 보시면은 항상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점, 노란 점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근데 이 빨간 점, 노란 점 뭐냐 봤더니 보강 간섭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O에서 보강 간섭한대요. 그럼 여기는 계속 보강인 거야. 요 라인은. 그리고 P가 상쇄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 가운데가 보강이라 그랬으면은 당연히 여기도 같은 거리라 했기 때문에 상쇄가 되겠네.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얘가 또 뭐냐면은 같은 위상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위상이 뭔데요? 그냥 모양이라 생각하세요. 여기가 골, 저기가 골. 그럼 같은 골이기 때문에 같은 위상. 여기 마루, 저기 마루. 그러면 얘도 같은 위상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진동수도 동일하대요. 요렇게. 그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댕댕댕댕 그리고 여기도 댕댕댕댕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소리가 만나서 커지게 되는 게 바로 보강 간섭이에요. 가운데는. 근데 여기는 상쇄 간섭이죠. 자연스럽게. 왜냐? 대칭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야매 느낌 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요 수면파랑 같이 보게 되면은.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이거는. 실제로 요 문제도 11명밖에 못 맞췄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큐에서 상세 간섭한다. 맞는 말이고요. 중첩된 소리의 세기를 물어보는데, 자, 봐봐요. 상세 간섭일 거예요. 보강 간섭일 거예요. 당연하게. 상세가 작아야 되지, 기본적으로. 볼록, 오목이 만났으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 소리 크긴 당연히 보강 간섭이 크고, 상세 간섭 작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상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들 수가 없죠, 애초부터. 그리고 PQ에서 보강 간섭한 지점은 대칭이기 때문에 상쇄죠. 그러면은 임의의 지점 보강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지점에. 그다음 반대쪽도 요만큼 있겠죠. 즉 기본 가운데 깔아놓고 대칭. 그러면은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짝수개인데 홀수개죠 무조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요것만 봐도 돼요. 상세니까 가운데 한 개 보강 한 개 끝. 이렇게. 만약에 PQ 보강하는 지점 개수가 짝수개가 되려면은 요 가운데 지점이 O 지점이 상쇄가 돼야 되겠죠. PQ가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결문항, 수능특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변이 볼게요. 이 그래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는 겁니다. 이 녀석 뭐라 해야 될까요? 요 지점, P 지점의 변이. P 지점 변이가 시간에 따라 나타나 있거든요. 자, 얘는 결국에 뭘 나타내는 걸까요? 시간, 한 번 꿀렁거리는 시간이 얼마다? 0.2초더라. 즉, 그렇죠. 주기가 0.2초란 뜻이에요. 그럼 주기가 알면 우리도 뭐도 알아요? 그래서 진동수 알겠네. 진동수는 뭔데 그래? 주기분의 역수. 이렇게. 자, 그럼 답 나왔네요. 자, B 볼게요. B. 자, B 파장 얼만데? 꿀렁 얼만데요? 3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갔으니까 파장이 그렇죠. 4cm입니다. 근데 속력,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람다 파장이기 때문에 4cm 곱하기 5Hz 답은 얼마? 그렇죠. 20cm/s더라. 4번. 간단하죠 얘는? 3점짜리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17번. 전자기파 기억연대 조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형광등에서 X선 감마선 나오면 너들 죽어요. 니들 죽어 진짜. 저거 뒤져라 말 나올 뻔했네. 너는 죽어요. 맨날 맞고 사는 형광등인데 X선 감마선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게 뭐냐면은 2번, 3번, 5번 찍은 분들이 있어요. 1번, 4번 중에 고민을 해서 찍었다는 말도 안 하는데 2번, 3번, 5번 찍으신 분도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찍은 게? 아우 좀 네, 좀 많이 골이 좀 빡 돌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인간적으로. 네.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설령 그런 것도 있어요. 형광등 목적이 뭔데? 형광등의 목적이 우리가 보기 위한 거잖아요. 보기 위한 건데 감마선 X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사실
니은 뭐지 자외선과 적외선 고민하신 분, 형광등 모르는데 뭐 해야 돼? 식기소독기 이용되는 건 자외선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많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좀 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맞춘 사람이 9명밖에 없어요. 물리 원친 분들이 27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밖에 못 맞췄다는 이야기야. 20번 가볼게요. 미안해, 18번 가볼게요. 18번에 반원형 쐈는데 영역 1, 2를 나눴대. 전반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0도에서 42도까지를 했는데 전반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42도, 90도는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뭐라 해야 되지? 그 여부가 반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B의 34도랑 A의 42도가 뭔 뜻일까요? 이렇게 겹치는 게. 이거죠. 자, 전반사 하기 위한 조건이 뭔데요? 전반사 일어날 조건. 입사각이 뭐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 임계각보다 커야 되죠. 첫 번째. 이게 먼저 돼야 되고요. 물론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굴절률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가야 된다? 굴절률이 그렇죠.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즉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이 가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 42도 여기를 기점으로 34도 여기를 기점으로 커지면은 그렇죠. 여기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결정 났어요. 전반사 일어나는 범위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왜냐? 각도가 커지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굴절률 크기를 물어보고 이제 당연히 굴절률을 물어봤으면은 광섬유, 코어와 클래딩을 물어볼 건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임계각 알았어요. 42도, 34도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볼게요. 요것만 보자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전반사 일어날 조건이 물론 뭐 매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은 임계각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전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임계각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임계각이 작으면은 조금만 틀어줘도 전반사 팍팍 일어나겠죠.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전반사 그냥 임계각이 커버리게 되면은 내 각도를 이만큼 주더라도 전반사 안 일어나요. 그럼 당연히 임계각이 작은 애가 전반사가 쉽게 일어나겠죠. 그게 굴절률이 크다가 되겠죠. 굴절률 차이가 크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임계각이 크고 작고를 봤더니 34도 여기가 작네. 그러면 굴절률은 어디가 더 크다? 그렇죠.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능특강 문제 나와 있어요. 수능특강 문제 제가 여기 적어놨죠? 8강 3점 20번, 8강 2점 25번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림을 숫자를 직접적으로 주면서 나온 케이스는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전 교육과정에 전반사 문제가 이따금 나왔었습니다. 네, 무엇이 전반사 시키기 더 쉬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굴절률은 B가 더 크기 때문에 코어를 B로 써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할 거 뭐냐면 전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크면 된다. 굴절률 크면은 자연스럽게 임계각은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힘들면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20번 먼저 가고 19번 가볼게요. 실제로 20번이 맞춘 분이 제법 됩니다.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7명 맞췄어요. 19번에 3명밖에 못 맞췄습니다. 27명 중에서. 10% 조금 되네요. 9분의 1이니까. 20번 가볼게요. 일정한 빗면 이렇게 있고요. 물체를 가만히 놓았답니다.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은 처음 속력이 그렇죠. 제로란 이야기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통과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요. 딱딱 이렇게. 편의상 얘를 1초라고 적고 여기를 2초라고 적겠습니다. 물론 C가 3초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가 적을게요. 자, 물체는 BC에서 마찰력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를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나머지 조건 나와 있죠? 뭐냐, O와 B 32줄, AC가 60줄. 이거 그냥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볼 거. 지금 빗면이 있거든요. 마찰이 없는 빗면. 무슨 운동이에요? 빗면 운동은. 이 빗면이 의미하는 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왜냐?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빗면에서. 근데 가속도가 동일한데 여기는 1초 걸렸고 여기는 저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1초, 더 1초가 되겠죠? 합이 2초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얼만큼 거리 비율을 알겠죠, 이렇게. 거리 비율. 몇 대 몇이에요? 모르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V, 여기가 V라면은 등가 속도기 때문에 1초만큼 V가 늘었으면 2초도 2V가 돼야 되겠네요. V만큼 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넓이. 먼저 주황색 넓이 얼마예요? 2분의 V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빨간색 넓이 가볼게요. 빨간색. 이만큼까지 넓이. 여기는 그렇죠. 2V가 되겠네요. 근데 주황색 넓이를 빼면은 실제로 이 까만색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V, 2분의 3V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주황색과 까만색의 비율은 몇 대 몇인데요? 자연스럽게 1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죠. 1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뭐냐? OA와 AB의 비율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내가 초를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 해가지고 1초, 2초인데 그거는 내 계산 편의상 그런 거예요. 그게 1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대 3 비율. 이렇게. 근데 지금 알다시피 이게 1대 3인데 이게 내가 좀 파란색으로 따로 그었거든요.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죠. 닮은 삼각형. 자, 그리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자,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해보자.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 그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다르게 해볼게요. 분홍색 넓이랑 분홍색 높이랑 그 다음에 초록색 요거 요 삼각형 요 높이 있죠. 내가 여기를 회색으로 해볼게요. 요 높이 요거 요 높이 그 다음에 아예 노란색 센 노란색 요렇게 요 높이 이게 몇 대 몇일까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각도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빗면이고 그렇죠. 이 비율이 1대 3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이의 비율도 1대 3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 여기까지만 풀어주면은 1대 3 그렇구나라는 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O에서 B 사이에 32줄이 저거 됐대요. 날아갔대요. 차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높이 차이가 결국에는 32줄의 차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몇 미터인지는 사실 나도 몰라요. 근데 거리 높이의 비율은 알겠지 우리가. 그리고 이게 1대 3이라는 걸. 그래서 이거를 계산이라 생각하니 이걸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처음 해볼게요. O 지점. 속력 있어 없어? 없어요. 속력 없어. 그러면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통으로 잡을게요. E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E라고 잡겠습니다. EP라고 잡을게요. EP,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EB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 났다고요? 32줄 났다 그러죠. 그러면은 E 빼기 32가 되겠네요.
단위는 줄 생략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B 지점 운동 에너지 몇 줄이에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준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니까 32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거. 32인데 1대 3으로 깎였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32를 이렇게 되겠네요. 총 O 입장에서 B까지는 4만큼 까였네요. 4만큼 내려가는데 32줄이라면은 1만큼 내려가면은 그렇죠. 8줄 되겠네요. 비율로 따져봤더니. 그래서 A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8줄이게 되네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8줄 되고 이렇게. E-8 이렇게. 자, 삼각형 닮음으로 높이 비율을 우리가 구했어요. 여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깎였대요. 근데 얼마큼 깎였나 봤더니 18줄이네. 18줄. 일단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A와 C에서 60줄이라네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보자고. A와 C가 60줄이래요. 차이가.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자고요. 60줄이기 때문에 EP-68 되면 되겠네요. 60줄 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겠네. 이게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B까지 토탈 역학적 에너지 얼마인데요? 그렇죠.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EP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C에서는 우리가 얼마라 그랬어? 몇 줄 까졌다 그랬죠? 18줄 까졌다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18줄 되면 되겠네. 요거 둘이 더해서 이런 식으로. EP-18로. 남은 거는 50줄밖에 없네요. 자, 어려운 계산 했나요? 자, 어려운 계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희 지금. 어려운 계산 하나도 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 지금 BC 볼게요. 마찰이 있어요. 근데 마찰 있어도 내려갈 거 다 내려갔어요, 지금.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빠졌대요. 내려갈 거 다 내려갔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얘는. 높이만 갖고 변하는데 실제로 빠진 건 운동 에너지가 빠졌겠지. 그거는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 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시하세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했던 말이 뭔 말을 이해를 못하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을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잡았어. 운동 에너지 없어. 그리고 B점까지 차이는 32줄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 갔어. 왜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마찰이 없는 공간에. 근데 또 봤더니 뭐냐면 이거래. 거리의 비가 1대 3이래. 왜냐? 등가속도 운동이고 같은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1대 3이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32줄이 총 4번 마이너스 4만큼 갔는데 이게 1대 3이라면은 마이너스 4만큼 갔는데 32면은 1이면은 8만큼 가겠구나. 근데 A에서 C까지 68이래. 근데 에너지는 18만큼 빠졌대.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계산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문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분석한 게 다예요. 절대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네, 강의가 1시간 넘어가네요, 벌써. 중간중간 끊긴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20번 기준이 20번은 3강 3점과 3강 3점에 7번 8번이 있는데 예전에는 마찰력이 없었던 문제만 나왔는데 이젠 마찰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찰력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물투나 또는 고급물리 새벽이 될 겁니다. 물리학 실험이나.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마찰력의 존재만 기억하고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19번은 2강 2.8번, 2강 3.1번 요거를 갖고 베이스로 했는데 문제 이거 많이 틀렸더라. 3명만 맞았다고 하니까. 자, 문제는 그냥 쭉 읽으세요. 네. 한글 알면 뭔 뜻인지 아시니까. 먼저 파란색 줄 친 거 볼게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뭘 뜻할까요? 면적.
얘가 그렇죠. 충격량을 뜻하죠.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받는 충격량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얘가 서로가 서로에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넓이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이게 또 뭐랑 관련이냐?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근거. 왜냐하면 충격이에요. 충격이를 탁 박았어. 그러면은 이 물체는 저 물체에게 뭐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힘을 줍니다. 힘. 힘을 줍니다. 힘을 주는데 그럼 힘은 뉴턴 제3법칙 무슨 법칙이에요? 내가 주면은 얘도 나한테 받는다, 준다, 쟤도 나한테 준다. 즉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즉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저겁니다. A가 B에게 탁 주면 B에게 탁 준다. 즉 서로가 서로의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 접촉 시간도 동일할 거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 충격량이 B가 받는 충격량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A가 B에게 받는 충격량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B가 C에게 받는 것, C가 B에게 받는 것도 당연히 동일하게 될 거고요. 그 관계를 먼저 찾고 두 번째 볼 거 여기 있죠. 사실 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물리량이 있어요. 뭐 있어요? 모르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처음 A의 속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돌 후 B 속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충돌 후.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어렵기는 한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이런 물리랑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찾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모르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미지수로 두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미지수로 놔야지 나중에 비율러서 없어지든지 구해지든지 수가 날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것만 갖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넓게 보도록 합시다. 넓게는 못 보겠구나. 내가 식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볼게요. 처음에 자 A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얼마 됐어요? 그렇죠. MV가 됐네요. 이렇게 왼 충돌이 V가 갖다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정지했는 B에게 그대로 갔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충격량이죠. A의 충격량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충격량과 같나요? 첫 충돌 A의 충격량 그렇죠. B의 충격량과 같네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B의 운동량과 변화량과 동일하다. 왜냐? 아까 얘기했었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멈췄는데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MV가 되겠네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라고? 충격량이 됐기 때문에 3S라고 줬네요. 하나 구했습니다.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갔더니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자, S는 S인데 이게 S래요. S는 해서 구했는데 자, B도 C에 박았어요, 지금. 박았는데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MV로 움직이네, 얘가. 왜냐 같이 움직여야 돼 있잖아요,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네,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V인 등속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네요. MVB가 되겠네요. 위에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요거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MVB 이렇게. 지금 글씨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자, V 쪽 크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S래요. 자, 지금 나올 것 다 나왔습니다. 지금 둘 세컨 충돌. 지금 B의 관계를 갖고 세컨드 B 충돌 이렇게. B의 두 번째 충돌. 여기는 B의 첫 번째 충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냥. 네. MVB가 3S래요. 3S 집어넣죠, 여기에. 그러면은 나오네요. MV는
ES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되죠. ES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MVA는 OS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연립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성계 VA는 2분의 5 V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 계산이기는 한데, 자, 보세요. 하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먼저 모르는 물리량 과감하게 미지수로 놨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쓸 거 다 썼어요. 그리고 관계식도 구했고요. 두 번째, 충격량이 의미하는 거, 힘의 크기와 시간이 그래프 나타낼 면적이 뭘 뜻하는지 구했습니다. 맞죠?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지를 구했고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는 녀석의 속성, 뭐냐면은 내가 충격받은 만큼 쟤도 충격받을 거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것 때문에. 내가 쟤한테 힘 준 만큼 쟤도 내 힘을 줬으니까. 그리고 접촉한 시간은 서로 부딪힌 시간 동안 동일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동일하다가 시작이에요. 이게 3S입니다. 두 번째, S 뭐냐면은 B 충격량이 이렇게 되는 게 S더라. 이거를 관계식을 적절하게 해서 풀어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간단하진 않아요. 1시간 넘었죠, 영상이 지금. 풀어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게 무엇인지 좀 더 공부하고 복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보람찬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